아 이젠 알겠다 하고 대출 받고 아 이젠 알겠다 하고 대출 받고 하다 보니까 네. 2019년이 됐을 때 저의 대출은 1억 3천만 원까지 믿기지 않겠지만 800만 원이 1억 3천만 원의 원금을 다 상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의 매매 경험 중에서 가장 기쁜 순간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용기를 내서 결정을 했고 그 선택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결과적으로 2021년 해에 마무리될 때 12억 원의 수익으로 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너무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다들 너무 기대하고 계신 분인데 하루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루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자기소개 아주 간단하게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차트와 매매를 좋아하는 코인 트레이더 하루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모시고 싶었어요. 네, 하루님 언제 나오냐고 막 댓글도 막 장난 아니었어요. 네. 네. 너무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네. 나올 때 좀 많이 준비를 해서 나오고 싶었습니다. 네. 두 번의 사이클을 이미 겪으셨고 이번이 세 번째 불장이잖아요. 네, 맞아요. 지지난 장 이야기부터 해주시면은 듣는 분들이 스토리를 좀 알기 쉬울 것 같거든요. 2017년쯤에 처음 시작하셨죠? 네, 맞습니다. 2017년에 1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코인 입문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그때도 요즘도 조금 이제 코인에 관심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도 되게 코인에 제가 생각할 때 코인은 크게 세 번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진입했던 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날 2017년 11월도 되게 많이 입문하는 시점이었어요. 지금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뭐 어떤가요? 네, 맞아요. 제가 그때 이제 친구랑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네. 하루는 단톡방에서 야 친구들이 막 이런 코인 사면 돼? 이런 네. 단톡방을 보고 이게 뭔가 하면서 저도 그날 새벽에 친구들에 이끌려서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름 예쁜 코인이 유행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오스 막 이런 거. 제가 처음 샀던 코인도 지금은 없어졌는데 머큐리라는 머큐리. 이름도 귀엽고 앙증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인기가 많았던 시절인 것 같아요. 네, 처음 그거를 샀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시드가 어느 정도였어요? 제가 이번에 인터뷰 나오면서 한번 이제 또 과거를 다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네네. 뭐 차트 있으시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2017년 12월 6일 날 입금 300만 원을 입금을 했습니다. 이게 저의 시작하셨네요. 첫 입금이었고요. 여기 이제 보면은 매수한 게 바로 나옵니다. 12월 6일 새벽 1시 23분에 머큐리라는 코인을 300만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코인 하나에 몰빵하신 거예요? 머큐리에 300 몰빵? 네, 이때 몰빵했어요. 네, 지금 이 쟁쟁한 하루님도 머큐리라는 듣보잡 코인에 몰빵을 하면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다음에 저한테는 좀 재미있는 일이 좀 벌어졌는데요. 제가 12월 6일 날 1시 23분에 샀는데 바로 그날 아침 7시 43분에 매도를 했어요. 이때 제가 300을 샀는데 다음날 눈 떠보니까 이게 33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10%나 올랐네요. 네, 그래서 이게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 돈인가? 출금하면은 안 주는 거 아닌가? 초보자들이 다 느끼는 이거 맞나? 그래서 너무 가면서 부랴부랴 팔았습니다. 너무 무서웠거든요. 이게 진짜 돈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매도를 바로 하고 나서 그날 이제 출근을 하고 책상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데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묘하죠. 제가 이 30만 원을 벌려면 이렇게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루에 30만 원 버는 것도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지금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근데 그거를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나름의 어떤 이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짧죠? 돈북사. 하루 이거다. 만에. 그래서 제가 바로 그날 입금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매도를 하고 나니까 이게 이러면 300만 원으로 30만 원을 벌었으면은 1,000만 원 넣으면 100만 원 벌겠네. 100만 원 벌겠네 하루에 하고 100만 원씩. 제가 그때 가지고 있는 수중에 있는 모든 돈을 넣었어요. 네. 그걸 볼 수 있는 게 제가 500만 원을 넣고 네. 한 3시간 뒤에 55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아, 네. 조금이라도 더 넣으려고. 네, 짜투리에 있는 돈을 다 넣었습니다. 네. 근데 또 이번에 또 정리하면서 조금 놀랐던 게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 제가 500만 원으로 네. 0.3비트를 샀더라고요. 우와, 놀랍다. 네. 네, 그때 한 1,000만 원 조금 넘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최근에 1억이 넘고 네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저렴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누구도 저렴하다 생각하지 않았죠. 맞아요. 1,000만 원? 우와, 네. 말이 안 돼? 네. 그래서 이게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은 어떤 뭐 바다 이야기 이런 비유도 많이 네. 됐고 도박처럼 다들. 네. 사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 도박이라고 생각하고 동생들 못하게 막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맞아요. 막 말리고 그랬어요. 되게 유명인들도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상품이라고 야, 모 작가님, 맞아요. 되게 지금 유명한, 많이 네, 회자되고 회자되는, 있죠. 네. 유모 작가님. 네, 바로 그분이 네. 이렇게 앞장서서 이거는 하면 안 된다고 네, 많이 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제 1,000만 원까지 입금을 하고, 네, 그 뒤에는 어떻게 됐죠? 네, 그 뒤로 조금 이제 2017년 11월에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2018년이 되고 나서 비트코인은 되게 하락장이 왔어요. 네. 지금 한 2달 만에 온 건가요? 너무 짧았네. 전형적인 개미였습니다. 네. 막 이렇게 남들 다 불장일 네네. 때 입문을 하고 하락장이 시작이 되니까 제가 그때 전까지는 그래도 한 1,000만 원 정도 수익을 봤던 것 같아요. 오. 네, 그 뒤로 한 3천만 원을 더 입금을 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 수익을 보다가 2018년이 되니까 이제 하락장이 오고 네. 그 3천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또 저는 알트코인을 위주로 매매를 했는데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네. 알트코인을 위주로 매매를 했는데 그 3천만 원의 자산이 순식간에 뭐 2천만 원, 1천만 원 녹아내리더라고요. 네, 네. 18년 5월이 되니까 이게 몇백만 원밖에 안 남고 당시에 이제 또 이렇게 매매를 많이 해보면은 공감을 하실 텐데 이제 매매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싶었어요. 나 이제 좀 알 것 같아. 네. 네.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그동안 좀 너무 몰랐구나. 그래서 보통 깡통 찬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계좌가 영원이 된다는 거. 네, 저는 깡통은 차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때 직업이 그때 은행에 재직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리고 또 카카오뱅크가 네. 온라인 은행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대출이 잘 됐죠, 그때. 너무 쉽게 됐습니다. 음. 그냥 핸드폰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금리도 그때 당시에는 워낙 저렴했어요. 네. 그래서 또 저도 이렇게 대출을 많이 심사를 하고 지급을 해주다 보니까 대출 담당이셨어요? 네, 대출을 오. 담당하는 쪽이었다 보니까 이런 대출에 대한 어떤 무서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덜 했던 것 같아요. 남들 다 하는 거니까 네. 그래도 나도 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하고 그렇게 제가 3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다시 3천만 원으로 시작을 하고 싶더라고요. 별로 무서움 없이 그렇게 3천만 원을 채워가지고 네. 매매를 계속 이어 나갔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이어 나가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차트 과거에 다 보면은 지금의 비트코인과는 되게 그때는 시기는 다른데요. 거의 2년 동안 내리 하락장을 네. 이렇게 이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젠 알겠다 하고 대출 받고 이젠 알겠다 하고 대출 받고 하다 보니까 네. 2019년이 됐을 때 저의 대출은 1억 3천만 원까지 제가 마이너스 1억 3천이네요. 마이너스 1억 3천으로 네. 제가 그때에 이제 그 엑셀도 정리하고 대출 기록도 이렇게 기록을 해놨으니까 캡처한 게 있더라고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카카오뱅크네요. 당시에 네. 네, 카카오뱅크의 일부 대출이고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당시 재직했던 은행에 저의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이렇게 해주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또 받았던.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냐면
제가 신용대출이 워낙 높아지니까 신용대출이 더 이상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퇴직금 담보대출까지도 받았었습니다. 약간 스토리가 드라마 카지노에서 본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맞아요. 계속 대출 받아가지고 이번에 한 번만 더, 내 이제 알 것 같아. 막 네, 하는 느낌이. 이게 진짜로 이번에는 할 수 있어라는 정말 카지노의 그런 네. 어떤 드라마에 있는 주인공처럼 매번 그렇게 되게 무섭지 않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엑셀 파일인데요. 네. 이게 2019년 당시에 이제 저장을 해놨던 거예요. 이게 조금 슬픈 내용인데 네. 예, 제가 대출을 다 정리를 해놓고 이때 당시에 총 1억 3천만 원의 대출이 있다 보니까 여기 보면 이제 아빠한테도 빌렸던 그게 있습니다. 아빠한테는 뭐라 그러고 빌렸어요? 아빠한테는 사실 부모님한테는 제가 이런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드렸어요. 비밀이죠. 예, 이런 것들을 애초에 하시지 않는 네, 예, 분들이니까. 않는 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워낙 또 위험하다고 생각을 그쵸. 많이 하시거든요.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코인을 한다. 이거는 도박과 같았죠. 맞아요. 그때는. 너무 네. 주변에 말을 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1억 3천의 대출인데 이 옆에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 대출에 1억 3천을 갚으려면은 이게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가 돼야 1억 3천이 되는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당시 엑셀로 적어 놨었습니다. 네. 이게 조금 슬픈 내용인데 이 엑셀의 내용이 제목이 이런 내용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드림 컴 트루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상환 프로젝트 같은 건가요? 맞아요. 네. 이게 지금은 지나갔으니까 이렇게 네. 밝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요. 해피엔딩이라 진짜 얼마나 다행이에요. 네. 이게 당시에는 너무 간절했습니다. 맞아요. 네, 너무 간절했고 이게 또 그때 2년 동안 하락장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네. 이게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겁 없이 대출을 받았다고 했지만 이게 대출이라는 1억 3천만 원이라는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부담이 진짜 엄청났을 것 네. 같아요. 어느 순간에 오더라고요. 그게 평소에는 못 느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좀 현실 도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내가 극복할 수 있어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게 정말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극복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번 생은 진짜 망한 건가? 이런 생각도 많이 정말 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많이 우울했고 네. 당시에 좀 저한테 일어났던 좀 어떤 변화들이 있는데 손이 가끔씩 이렇게 떨리기 시작하고 영화관 같은 데 가면은 영화를 한번 이렇게 한 편 다 집중해서 보지를 못했어요. 너무 불안하니까. 예, 왜냐면 이게 내가 갖고 항상 저는 그때 코인 100%였거든요. 그러면 내가 보지 못하는 동안 이게 급락하면 어떡하나. 하락하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혹시 뭔가 안 좋은 일들이 터져서 갑자기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 불안이 계속 제 마음속 한켠에 있다 보니까 영화를 보다가도 중간에 나와가지고 한번 장고를 확인하고 뭔가 이렇게 일하다가도 안 좋은 생각이 계속 떠올랐던 것 같아요. 이게 2019년쯤인가요? 19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제가 사실 병원도 조금 갔었는데 병원을 가야겠다고 느꼈던 계기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네. 사람들을 태우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시야가 확 좁아지더라고요. 원래 네.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이드 미러도 보고 네. 뭐 백미러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앞에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옆에 그 조수석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시야가 암흑처럼 딱 갖춰지면서 앞에밖에 안 보이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정말 이러다간 큰일이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병원을 살려고 간 거네요. 네. 진짜 살려고. 그렇지 않았으면은 저무 버티지 못하겠더라고요. 네. 네, 결과적으로는 병원을 그때 당시 가길 잘했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정신병원에 대한 조금 약간 선입견이 있었는데 네. 가면은 되게 잘 상담해 주시듯 들어주시거든요. 누군가한테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위로가 위안이 되더라고요. 되네요. 네.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거든요. 그렇겠네요. 뭐 약물 치료도 조금 병행하고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거는 내가 이게 나만 겪는 증상이 아니라
어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질환이고 네. 나랑 비슷한 증상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나니까 아, 내가 특별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마음이 좀 편안해졌던 것 같습니다. 병원 간 게 어떻게 보면은 크게 전환점이 된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계속 어떤 그런 좀 멘탈을 잡고 네. 지속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가 한 2019년.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좀 어느 순간 좀 전환점이 왔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바로 2020년 3월이었습니다. 네. 코로나 때? 코로나 때입니다. 네. 제가 기억력이 좀 나쁜 편인데요. 네. 그런 저도 이렇게 딱 하루 기억하는 날이 있어요. 네. 2020년 3월 12일입니다. 아, 지금도 네.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하는데 네. 그때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3천만 원을 가지고 계속 매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1억 3천 대출 받은 것 중에 3천만 원. 네. 근데 그날 퇴근하고 나서 이제 저녁이었는데요.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그날 이제 코로나가 팬데믹 선언이 나면서 네.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급락을 했거든요. 그때 코스피가 1450인가까지 맞- 빠지고. 네, 코스피는 그렇게 빠졌지만 비트코인은 미친 듯이 빠졌죠. 네, 마이너스 네. 이틀 동안 그러니까 3월 13일 오전까지 네. 마이너스 52%를 하락했습니다. 네, 이틀 네. 동안.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비트코인 1억 원이 당장 내일 5천만 원이 되어 있는 상황이 네.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 저는 이제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었고 네. 이게 3천만 원이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지고 다음날 오전에 회사 점심시간이었어요. 네. 팀장님이랑 점심을 이렇게 받으려고 식판을 가지고 이렇게 밥 먹는 곳에 가서 계좌를 봤는데 800만 원이 딱 찍혀 있더라고요. 3000이었던 게. 네, 그래서 그때 그 점심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앞에 이렇게 그 풍경 있잖아요. 아무 사람들은 네. 너무 평화롭게.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네. 세상은 잘 돌아가는데 네. 저만 흑백 화면이었거든요. 음. 아, 이게 정말 이제는 끝일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점심 먹고 이렇게 혼자 이제 차 안에 들어와서 시간을 좀 보냈어요. 한 20분 정도. 네. 이게 정말 이제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게 지나고 보면 제 매매 인생의 가장 최저점이었더라고요. 네. 그렇게 3월 12일 날 큰 하락을 하고 우리가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 이제 코로나라고 하면은 이런 앞에 이런 폭락은 다 잊혀지고 네.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으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화랑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자산이 없는 상태로 그때 신규 진입을 했으니까 맞아요. 돈을 벌었는데 네. 하루님 같이 일찍 들어갔던 사람은 고스란히 롤러코스터를 그대로 꼬라박으러 맞아요. 다 맞은 거잖아요. 고스란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 800만 원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5개월 후에 믿기지 않겠지만 800만 원이 1억 3천만 원의 원금을 다 상환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거 갖고 있는 그대로에 아니면 좀 변경이 있었던 거예요? 아, 포트폴리오가? 변경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매매를 계속 이렇게 어떤 하나를 오래 가져가지는 않고 단타 위주로. 네, 단타 위주로 계속 하기도 하고 뭔가 조금 이거는 더 오래 갈 것 같다고 하면은 최대 수익 관점? 한 달? 네, 스윙을 한 달 네네, 정도 네. 했었습니다. 그 해 워낙 좋았어요. 제가 잘해서라기보다 코인에 워낙 유동성이 좋고 또 알다시피 코인은 유동성이 엄청 크다 보니까 변동성이 많이 오가는 코인이어서 네. 되게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 정말 그게 막 1억 3천이 되는 순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걸로 바로 그럼 대출금 다 상환하신 거예요? 네, 바로 다 상환을 했었고요. 오. 그러면 부모님 빌린 돈도 다 갚고? 부모님 빌린 돈도 다 돌려드렸어요. 네. 네, 제가 왜 그러냐면 당시에 대출이 주는 이 무게감이 너무 이렇게 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현실 도피도 하고 막 잠도 자고 이렇게 할 정도로 힘들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얼른 다 갚고 이렇게 지난 시기를 돌아보면은 인생에서 너가 가장 좋았던 순간이 언제야라고 하면은 저는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대출을 2020년 8월. 네, 다 갚아서 네.
그러니까 제가 빵이 된 순간. 빵이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기분이었어요. 제가 어떤 죄를 짓고 그러니까 잘못을 한 거죠. 네. 잘못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고 그 처벌을 다 받고 나서 이제 나온 기분, 아. 용서받은 듯한 네. 기분. 속죄를 다 한 듯한. 네. 네. 죄가 사하여진 듯한. 맞아요. 되게 면죄부를 받은 거죠, 사실. 당시에 제가 31살이었어요. 음. 31살이었는데 사실 직장 생활도 어느 정도 했고 네. 남자가 31살에 자산이 0원이야 이러면 별 볼 일 없잖아요. 사실 뭐 이렇게 내세울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정말 그때 제가 정말 부자가 된 듯한 기분이 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삶을 얻은 듯한 기분이었을 네.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봐도 뭐 그 뒤에 이제 다른 이야기들도 더 이렇게 있지만 저의 매매 경험 중에서 가장 기쁜 순간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세상 별거 없거든요. 이렇게 뭐 큰 돈 버는 게 아니라 그냥 빵원이 되는 것도 이렇게 네. 기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그 순간을 얼마나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네. 드림 컴츄루가 된 거죠. 진짜 축하합니다. 드림 컴츄루가 네. 진짜 이거 과연 될 수 있을까 얼마나 의심을 많이 했겠어요. 네. 얼마나 늘 두려움에 떨고 그게 실현되는 순간이죠. 네. 이게 진짜 그 기쁨과 환희는 뭐 정말 말로 할 수 없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멈췄다면 여기 안 나오셨겠죠. 그 뒤의 이야기들도 네, 독자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당시에 많은 고민을 했어요. 한번 대출을 다 정리하고 나서 네. 다 이렇게 포지션이 없는 상태에서 좀 깔끔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당시에 저는 이제 차트를 가지고 매매를 오랫동안 했었고 매매를 정말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이렇게 퇴근하면은 7시고 빵 먹으면서 매매를 이렇게 새벽 2시, 3시까지 하고 다음날 출근하고 이 삶을 계속 2년 반 동안 지속을 했었는데 야, 회사 다니면서 계속 하신 거구나.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나름의 어떤 저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까? 그런 게 조금 생기더라고요. 물론 엄청 무섭고 불안하지만 그거를 믿고 한 번 더 다시 도전해보자. 근데 도전하려면은 고민이 되는 지점이 네. 모아서 시작할지 아, 다시 3천만 원의 또 받아서 대출을 할지. 받을지 네. 그게 고민의 지점이었는데 선택은 결국 저의 어떻게 했어요? 선택은 대출을 대출로? 3천만 원을 받는 거였습니다. 네. 아니 1억 3천 대출 받던 이력이 있는데 사실 3천 정도면 귀엽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게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당시에 나름의 저로서는 과감한 결단. 정말 큰 용기였어요. 네. 이게 다시 왜냐면 그런 어떤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네. 그렇지만 그때 용기를 내서 결정을 했고 그 선택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잘 됐겠죠? 네. 네, 매매 일지를 네. 좀 가지고 왔어요. 네. 네, 8월부터 12월 동안에는 계속 3천만 원에서 횡보를 했습니다. 아 4개월 동안. 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1월에 네. 저한테는 2021년 1월인가요? 맞습니다. 2021년 1월 2일 날 되게 저한테는 역사적인 날이었는데요. 이 3천만 원이던 게 1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때 제 인생에 처음 이제 1억이라는 큰 돈을 수익이 나가지고 마이너스 1억은 가져봤지만 플러스 1억은 처음 가져본 거죠. 처음이었습니다. 네, 인생의 처음. 네, 첫 1억은 또 의미가 있잖아요. 엄청난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 뒤로 뭐 이제 계속 더 꾸준히 돈을 벌었지만 이게 이때만큼 기쁘진 않았죠. 영원 됐을 때 기쁨이 1순위면은 네. 1억은 2순위입니다.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물론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지만 하락장을 오래 겪었다 보니까 한 번에 길게 가져가지를 못했었어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너무 불안했거든요. 오버나잇이라고 하죠. 맞아요. 갖고 자는 거를 못했다는 뜻이죠. 네, 그냥 자기 전에는 항상 기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잤습니다. 제가 손실을 보든 수익을 보든 왜냐면 자는 동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으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오버나잇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거의 어떤 뭔가 장기적인 전망이나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냥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 봤던 것 같아요. 모멘텀만 보고 네. 그러니까 단기 차익만 보면서 들어가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제 매매일지를 보면은 이게 물론 처음에는 엄청나게 이렇게 점프하는 구간은 있었지만 네. 이게 뭐 코인 투자하는 분들이 보시면은 이게 뭐야라고 하실 정도로 한 1%, 2% 수익을 이렇게 기계적으로 계속 쌓아 나가는 매매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네, 네. 이렇게 매일 이게 매일 매매 일지를 정리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이렇게 일지를 그러니까 다 정리를 하고 나서 잔고를 적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결과적으로 2021년 해에 마무리될 때 12억 원의 수익으로 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야, 대박. 빵원에서 한 8월쯤에 출발해서 2020년 8월에 출발해서 2021년 딱 1년 정도 됐네요. 보통. 맞아요. 네, 1년 동안 12억에서 마무리를 하고 끝나신 거네요.